안녕하십니까, 안될과학의 궤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던 AI와 콘텐츠 분야, 기후위기 관련 최신 뉴스들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어떤 뉴스들인지 바로 보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건데요. 그런데 평소에 뉴스를 빠르게 훑어보니까 머리에 오래 남질 않아요. 그래서 뉴스에 대한 제 생각을 직접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중문화 대혁명 오프닝부터 비판, 넷플릭스 3채 어떻게 달라졌나, 선 넘는 컨텐츠. 다음은 최근 OTT에서 핫한 SF 드라마 3채에 관한 뉴스입니다. 먼저 3채 첫 장면이 원작 소설과 달리 첫 장면부터 중국의 비극적인 역사인 문화 대혁명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점이 주목을 받으며 여러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3채 주요한 이야기인 만큼 비극적인 역사를 SF라는 장르 안에 잘 녹여냈다 라는 평가도 있지만, 중국 내 젊은 세대에서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한 드라마의 배경이 중국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미국과 전 세계로 스케일을 넓히면서 여러 인종, 다양한 이민자 출신 배우를 캐스팅한 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반지성주의적인 집단행동이 어떤 비극을 초래하는가 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훌륭한 오프닝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과학적 투쟁을 주인공들의 우정,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로 엮어서 방대한 분량의 원작을 짧지만 임팩트 있고 흥미롭게 풀어낸 점도 돋보였습니다. 3채가 예고된 시즌2에서는 원작의 흐름을 끌어올지 아니면 드라마만의 이야기로 새롭게 이어나갈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다려지는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뉴스 일기 팁을 드리면 이렇게 악필도 괜찮습니다. 자기 생각만 명확하게 표현하고 개성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파묘 시즌2 제작 확정. 사실은 만우절도 입증한 천만 인기. 극장가에서는 한국 오컬트 영화로 유명한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화제인 가운데 만우절로 인한 의문스러운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4월 1일 만우절에 온라인상의 파묘 시즌2 제작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진 것인데요. 이에 대해 제작사인 쇼박스가 빠르게 나서 한 팬의 계정에서 장난으로 나온 가짜 뉴스임을 밝히면서 관객 수 1000만을 넘긴 파묘의 인기를 입증한 해프닝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를 접하면 사람들이 가짜 뉴스에 끌리는 과학적 원인인 필터 버블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죠. SNS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선호와 일치하는 정보만 맞춤형으로 제공하죠. 이 과정에서 SNS의 반복 노출 효과, 선호하거나 신뢰하는 관점의 정보만 보는 인지 편향 효과, 이 두 효과가 결합되면서 정보를 빠르게 공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파묘를 재밌게 보고 흥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인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상황에 부합하는 내용을 SNS 알고리즘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그 정보를 쉽게 수용하고 공유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뉴스와 같은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안될과학에서도 파묘를 리뷰하면서 등장인물들이 겪은 경험과 영화 속 대중들이 본 현실이 다를지 모른다, 무엇이 현실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파묘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그 결과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번 파묘를 둘러싼 만우절 해프닝도 결국 이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관객들이 어떤 사실이 맞는 건지 파악하지 못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파묘가 파묘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 입는 줄 알면서도 산다. 4만원 알리로또 긁는 한국인들. 다음 뉴스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나타난 의외의 반응입니다. 먼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1회 평균 소비액이 42,000원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득템하는 재미라고 나왔는데요. 반면 서비스 만족도는 낮습니다. 배송 지연, 가품이나 품질 불량 문제가 많죠. 우리나라 같은 택배 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용자들이 그러한 피해에 대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저렴해서 사는 건데 다른 것도 사지 뭐 라는 식으로 딱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우선 최근 많은 분들이 저렴한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뇌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쇼핑은 보상 중심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저렴하게 사거나 할인을 받게 되면 도파민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촉진되고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쾌감을 유발하는 활동으로 이해하게 되겠죠. 즉 도파민 시스템의 활성화가
쇼핑의 긍정적 경험에 대한 동기부여를 지속적으로 주면서 구매 행동에 대한 기전을 조절하고 강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예상치 못하게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나거나 기대 이상으로 긴 수명을 유지하는 물품이라면 도파민이 더욱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기사 제목처럼 사람들이 복권을 긁듯 저렴한 쇼핑에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AI가 인류 파괴할까? 일론 머스크의 대답은? 다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AI가 인류를 파괴할까? 라는 문제에 최근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내놓은 흥미로운 대답을 다룬 뉴스입니다. 이에 평소 AI 규제나 위험성을 주장해온 일론 머스크의 대답은 AI가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였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더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면서 AI 기술 개발도 결국 필요하다는 언급과 함께 어느 정도 중립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AI 필요성, 중요성만큼 AI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AI 적당히 좀 발전시켜! 라는 AI 과잉 경쟁이나 발전에 대한 우려, 사이버 테러나 핵 공격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AI로 인류 종말은 오버 아니냐? 새로운 기술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성이 있겠죠. 새로운 AI 기술들이 쏟아지듯이 발표되면서 AI 발전이 가속화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는 AI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최근 가장 시급하게 떠오르는 고민거리로 보여집니다. 또한 크리에이터로서는 AI에 의한 물리적인 파괴뿐만 아니라 콘텐츠 저작권, 딥페이크 이슈 등 윤리적인 파괴에 대한 문제도 고민되고요. 전 세계 핵심 쟁점인 핵폭탄과 관련된 논의와 버금가는 AI에 대한 논의는 개발과 규제 사이에 복잡하게 존재하는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이상 기후로 늦게 핀 벚꽃, 안동, 경주, 난강. 다음 뉴스는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이상 기후로 늦게 핀 벚꽃 때문에 난감한 상황에 빠진 현재 경북 기초단체들의 소식입니다. 먼저 경북 안동시가 2024 안동 벚꽃 축제를 개최했으나 축제 기간을 급작스럽게 연장했다는 소식인데요. 뒤이어 안동시를 포함한 경북 기초단체들이 들쭉날쭉한 벚꽃 개화 시기로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상기후 여파 때문이었죠. 당초 이상기후로 지난 겨울이 비교적 따뜻했던 영향을 고려해서 벚꽃 개화 시기를 예년보다 빠르게 관측한 것인데요. 그러나 최근 잦은 비 소식과 꽃샘 추위가 지속되면서 벚꽃이 예상보다 늦게 핀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로 경북 지자체가 벚꽃 없는 벚꽃 축제를 우려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사실 매 봄마다 즐기러 가는 놀거리 중에 하나가 벚꽃 축제인데 나중에는 365일 텅 빈 나뭇가지만 보고 있겠구나 라는 우려까지 듭니다. 기후위기로 심각한 재해나 식량 문제도 빠르게 다가왔지만 일상적으로 봐왔던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구에게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보일 때가 왔으며 지구도 가끔은 제대로 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최신 뉴스를 같이 정리해 보면서 뉴스 일기를 써봤는데요. 이렇게 뉴스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일기처럼 써보니까 확실히 생각이 잘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복잡한 정보를 요약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인지과학적 측면에서 뇌에 있는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볼 수 있죠. 정리하고 기록함으로써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뉴런 간의 연결을 강화해서 시냅스의 형성과 유지를 촉진하고요. 그렇게 뇌가 지식이나 경험을 축적해서 여러 환경 변화에 맞춰 스스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뉴로플라스틱시티, 바로 뇌 가소성 또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뉴스 일기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뇌의 가소성을 강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생각을 일기로 옮기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습관화하게 되면 뇌가 이 일상적인 행동을 자동화시켜서 최적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때문에 다양한 뉴스를 보고 생각으로 옮기는 과정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다양한 운동으로 다양한 근육이 다져지듯이 다양한 뉴스를 다룰 수 있는 뇌의 유연성이 향상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뉴스 일기 습관은
뇌의 능력을 강화하고 뇌의 구조를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지능적 운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즉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넘어 뇌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능적 벌크업을 돕기 위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하는 제5회 뉴스 읽기 뉴스 일기 공모전입니다. 원하는 뉴스 주제를 골라 읽고 출처를 잘 표기해서 30회 이상 뉴스 일기장을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일기장 표지와 속지, 스티커로 꾸밀 수도 있어서 자신만의 뉴스 일기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만의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시상과 상금도 수여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생각과 색깔을 담은 뉴스 일기장을 만들어서 올바른 뉴스 읽기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될과학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교혜였습니다. 뉴스 일기 작성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이게. 다른 콘텐츠 만들 때 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 사회 공모전까지는 학생들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는데 사실 이게 성인이 하기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평소에 원래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뉴스 그냥 볼 게 아니라 한번 메모해보고 그렇게 모인 걸로다가 한번 공모전 도전해가지고 상금도 받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하던 거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제 주변에도 사실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해볼만 하네 진짜.